안녕하세요. 와, 얼굴 나왔나? 어두워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아, 오늘도 잊지 않고 카메라 들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사람 있다. 아, 돌아가야겠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어저께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어저께 이제 핸드폰이랑 그냥 셀카봉에 끼워서 이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갤럭시 노트가 손떨방이 괜찮다 그래갖고 들고 찍었는데,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손떨방이 화면을 이렇게 좀 화각을 좁혀갖고 손떨방 기능을 좀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거라서 노트 8인데 어저께 찍고 보니 소리도 잡음이 너무 심하고 화면도 망해서, 그래서 오늘도 잊지 않고 카메라랑 마이크도 다른 걸로 끼워서 가지고 나왔어요. 소리를 지금 핀 마이크를 제가 아까 인사할 때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마스크 밑에다 달아놨거든요. 그 소리 너무 막 찢어지게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네. 이거 보정하면 돼요.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네. 어저께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 아, 어, 어저께 제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영상이 완전히 아무 말 대잔치였던 것 같아서 어저께 정리를 좀 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해놓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 오늘은 어떡하지? 그냥 나왔네요. 아, 힘들어.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밖에. 저는 힘들어요, 이게. 예, 사람들 피해 다녀야 되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말 밖에서 야외 촬영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길이 좀 익숙한가요? 저번에 갔던 산책로 그대로 산책로라기보다 제가 그냥 가고 있는 쪽으로, 예, 좀 다른 데를 가볼까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까지 똑같은 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사실은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냥 좀 정리를, 제가 이제 우울증 걸려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사실 어저께 진짜 써놓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근데 어떡하냐, 진짜. 오늘도 아마 똑같은 얘기 하겠죠, 어저께 하고. 어저께는 없는 거예요. 네, 어저께는 없는 거라고 치고, 어, 제가 첫, 이제 병원 간 거죠, 이제. 첫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이란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거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집에만 누워만 있었대요, 가만히. 그 동생이 저보고 투탕카멘이라고 그랬거든요. 미라 막 이런 거 누워있는 사람. 그럴 정도였는데 제가 상태가 정말 이상하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밥도 동생이 해줬어요. 네.
미련하죠 저도. 근데 동생이 해주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 제가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연락하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저를 보건소로 데려갔어요. 보건소. 보건소에 지금도 있나? 정신건강센터가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제주도에도 있었으니까. 거길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를 데려간다고 해서 뭐 치료를 해주거나 이런 하는 건 아니고 상담을 일단 먼저 해요. 상담해주고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하면 병원을 알선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이제 어느 병원으로 몇 월 며칠 뭐 무슨 주 언제 몇 시에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날 그렇게 이제 처음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제가 병원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겠죠, 아마.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친구가 와서 저를 끌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때 이제 보호자라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 있었고 아버지도 그때 집에 안 계실 때니까. 그렇다고 동생은 또 나갔고 일을 하러 나갔고 하니까 친구가 제 보호자 격으로 해서 이제 갔어요. 솔직히 그때는 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내가 친구하고 동생한테 들은 얘기를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친구한테 그 얘기는 했대요. 혼자 놔두면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대요. 친구가 거기에 겁을 먹기 시작한 거죠, 이제. 자기는 병원을 가기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대요. 저를 보고. 이제 근데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나니 얘가 안 좋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병원 치료를 그때는 시작을 했죠. 이제 약 먹고 뭐 밥도 챙겨 먹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많이 마주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제 사람을 보기만 해도 좋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제 그런 트레이닝 같은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동생도 틈 나면 저 데리고 밖에 나가고 친구들도 가끔 찾아와서 저랑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저만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가 눈을 딱 떴는데 공원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공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겁먹어갖고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후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약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좀 먹다가 제가 좀 먹었죠. 오래 먹었죠. 오래 먹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약을 끊은 거예요. 약을 끊고 병원을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 멘탈이 좀 멀쩡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또 살다가 이제 일도 하고 그랬죠. 일도 하고 내 작업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제가 정말 멍청했던 거죠. 우울증은 제 생각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사라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환경의 변화나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제가 우울증이라는 거를 억누를 수는 있는데 그게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치료를 받고 병원을 꾸준히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다 나은 줄 알고 그거를 약간 억눌러 놨던 거를 시한폭탄을 만들어 놨던 거죠. 시한폭탄.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정말 발버둥 쳤어요. 막 산책 혼자 막 나오고 막 동생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하고 자고 막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다가 다시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겹친 게 작년 말 12월. 예. 왜 다시 도졌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다시 도졌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그때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그게 시한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카오스였던 거예요. 카오스, 혼돈. 근데 그 와중에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러다 가만히 있으면 난 큰일 난다, 이래서 제 발로 병원에 갔어요. 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시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약도 먹기 시작하고, 처음에 약이 안 듣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꾼 게 좀 괜찮아요. 예, 많이 좀, 예, 도움이 된다기보단 전보단 나은 것 같아요. 전에는 먹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 약을 꾸준히 잘 먹고 있고요. 잠깐만 앉아서 쉬었다 가야지. 뿅. 영상을 잠깐 끊었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병원 가서 이제 치료 시작했다는 얘기 했었죠. 어, 일단은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번에 다시 치료 시작하면서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가 제주 동문시장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시장도 자주 왔는데 먹을 거 사러. 네. 닭도 튀겨가고 그랬어요. 이게 이번에는 진짜 다행이었던 게, 제가 한번 겪어봤던 일이라서 대처를 제가 하더라고요. 저는 딴 분들 같이 저도 한번 병원 가면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약 받고 이런 거 상담 받는 거 이제 찍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 동문시장, 어저께 왔던 길을 다시 가려니까 재미없다. 어저께 정말 많이 찍었는데 다 날려먹고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수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찍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치료 다시 들어가면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제일 친한 친구나 이제 선배나 뭐 하여튼 동료들한테 알리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뭐야? 여기 제주 중앙로 상점가 생기발랄 청년몰 이런 건가 보다. 여기 한다 그랬는데, 저도 원래 영상 편집 꾸준히 하면서 사무실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집에서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했죠. 그때는 이제 위험하다 싶을 때 바로 갔던 거라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주변 친구나 가족이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처음 겪을 땐 알고 있었죠. 친구하고 동생은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모르세요. 지금도 모르실걸요?
제가 이제 우울증 치료 받을 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었어요. 집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얘기도 안 했고 의사 선생님이 저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버님이 같이 오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었대요. 당연히 저는 제 우울증의 원인을 아버지로 보고 있어서 아마 아버지로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봐야 안 오실 거고 아마 제가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전형적인 주폭이에요, 주폭.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막 사람 때리고 어머니도 그래서 도망갔고 동생도 그래서 집을 나가 있다가 죽었어요. 자살했더라고요. 되게 저로서는 안타깝죠. 그게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기댈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동생 사망 신고가 된 날짜, 사망 신고일이 된 날짜에 그때만 되면 동생 죽었던 자리에 가서 소주 이렇게 뿌리고 와요. 동생이 술 좋아했거든요. 술 잘 먹어서 이게. 동생은 그래도 다행히 취해서 막 사람 행패 부리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동생이 사라지고 난 뒤에 저랑 아버지랑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제가 나가야 될 일을 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산지 1년 2달? 1년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되게 힘들어요. 이게 우울증은 혼자 있으면 안 좋은데 제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판 건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상도 찍고 있네요. 살다 보니 맨날 남의 거 편집만 해주다가 내 거를 찍고 있네요. 예. 여기는 칠성로 쇼핑타운. 이게 좀 경기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없네요. 중국인들 많이 올 땐 여기도 바글바글 했다던데. 힘들어. 하여튼 이제 그렇게 혼자 살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 한 게 주변에 알리기. 이제 널리 알렸죠. 나 우울증이요. 라고 알렸어요. 이제 알리고 알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친구분들 중에 외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이상하게 외국인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도 있고 외국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정말 형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뉴질랜드에 한 분 계시고 서울에 2분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이 제가 우울증 겪고 나서 그러니까 이 우울증 영상 찍으신 분들 보면 그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자살시도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정말 이해를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영상 찍는 것도 자기가 나아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알리고 나서 정말 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브라질에 사는 친구는 제가 우울증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영어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보래요. 네. 그래서
브라자라고 한국하고 시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친구가 잠에서 일어나면 저한테 굿모닝 보내고 뭐 하고 있냐 딱 물어봐요. 맨날 물어봐요. 저는 나중에 일어나서 그거 확인하면 그때 이제 친구가 한창 일하고 있을 땐가 그때일 거예요. 이제 대답을 해주죠. 나 이제 일어났다. 밥 먹는다. 뭐뭐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은 그분은 진짜 저한테 형제 같은 분인데 저희가 이제 옛날에 같이 게임을 했었어요. 게임을 같이 하는 멤버인데 정말 이제 쭉 이제 이어져 온 거죠. 그분도 맨날 물어봐요. 괜찮냐? 이러고 물어보고 제가 처음에 이제 우울증 다시 도지기 시작해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은 하고 이제 같이 게임하는 또 동생이 있어요.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지 걱정 엄청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밥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고 우리 서울에서 만나야 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분이 저 막 먹을 거 보내주고 그래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허. 아, 어제 여기 와서 영상을 앉아서 찍었는데 갑자기 술 드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다시 이동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아무도 안 계시네. 여기서 좀 앉아서 쉬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 복개천 있어서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복개천이야. 저기 다리도 있고 되게 좋죠. 이제 앉아서 쉬어야지. 아, 아, 그 어디까지 또 얘기했지? 이게 우울증 겪으면서 제일 제가 두려웠던 게 이게 자꾸 까먹어요. 네, 까먹어서 이제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친구들한테 알렸다. 그리고 나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친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형님은, 몰라,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형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이제 기독교 신자, 그냥 개신교 쪽이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보고 이제 교회 다니라고 되게 설득도 많이 하시고, 아침마다 저 때문에 기도하신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님 원래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진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쌀 떨어졌을까봐 쌀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혼자 사니까. 그것 때문에 밥 안 굶고 있네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들이 없어갖고 저도 수입이 없었어요. 한때 위기도 있었죠, 이제. 카드값 때문에. 어찌어찌 잘 해결하고, 이제는 돈을 안 쓰고 있네요. 제가 풍족했으면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사실 지금도 오락가락해요. 하루에 몇 번씩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심할 때. 하루에 몇 번씩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 보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용감하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그거 보고도 힘을 좀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렸는데 사실 누가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구독자가 일단 3분인가 계시고, 첫 번째 건 20명이 보셨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3번째 영상 올린 거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분도 이제 우울증 겪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댓글을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갖고 그분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제 그분 영상도 봤는데 제가 처음엔 이거를 세 번째 영상 올리고 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이 그렇다 보니. 근데 이제 그분 영상 40분짜리인가 이제 그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하신 얘기를 이제 좀 풀어서 하신 영상인데 그거 보고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길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어저께도 나왔는데 어저께도 나오고 오늘도 나온 거예요. 카메라 들고. 아, 우울증이란 게 정말 훅 오더라고요. 훅 오고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가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자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랬으니까. 다행히 저는 진짜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잘 그래도 좀 잘 버텨냈던 것 같고 근데 안타까운 건 가족이죠. 가족. 내가 가족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이제 그나마 저를 도와주던 동생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뭐 연락 끊긴 지 오래됐고 10년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2002년도에 전화한 거 이후로는 뭐 연락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까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주폭 폭력 가정이었고 제가 우울증 온 게 아마 그동안 아버지한테 당했던 학대나 이런 거에 좀 쌓여서 이제 터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모르죠. 저도 그게 뭐가 원인이 됐을지 오랫동안 버티고 쌓이고 쌓인 게 이제 아마 터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 나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해야 할 것들. 근데 이거는 제 경험이지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개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꼭 가야 돼요. 네. 이게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낫는 그런 병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우울증도 똑같아. 마음의 병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병원 무조건 가야 돼요. 약의 힘을 빌리든 뭘 하든 해야 돼요. 뭐 혹자는 약 먹으면 안 된다. 뭐 일종의 뭐 민간요법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허브티 마시고 그러면 된다. 책 읽어라 이런 거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는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이제 치료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도움이 될 일들이지 그걸로 우울증이 나아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제가 겪어본 바는 그래요. 뭐 허브티 이런 것도 많이 먹었죠. 먹으면 좋다 그래서 일단 병원 가셔서 상담 꼭 받으시고 약도 드시면 좋아요. 자기가 정말 심각하다 싶으면 약을 먹는 게 좋아요. 예. 일단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알리셔야 돼요, 이게. 우울증이란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사실상 몰라요. 대신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 이런 분들이 아셔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 정말 크게, 정말 호전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우울증은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긴 해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가족과 친구들이 알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알리면서 친구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 안 보이려고도 노력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몇 번 오락가락 하죠, 이제. 저 실제로 처음 갔을 땐 죽으러 간 적도 있었어요. 자살하러. 근데 그때 때마침 진짜 귀신같이 제가 위험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 오는 친구가 있어요. 걔 점쟁인가 봐.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뭔가 낌새를 찾았는지 저를 되게 대놓고 설득은 안 했는데 진짜 설득이 아닌 것 같은 설득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두 명이 전화 왔는데 한 명은 서울에 와라. 남자 둘이서 비벼대고 살면 밥은 안 굶지 않겠느냐 해갖고 그렇게 설득해준 친구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이 친구가 정말 저한테 고마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제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막 걱정해주는 척이 아니고 정말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제가 그때 받더라고요. 진짜 뛰어내리려고 신발까지 다 벗어놓고 제가 운동화 옆에 가지런히 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친구 덕택에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정말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들 있으면 도움 많이 줘요.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알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거의 인간관계가 거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진짜 가짜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뭔지를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으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네, 정리했죠. 그래서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친구들, 동료들. 예. 아, 그리고 세 번째, 뭐라도 하세요. 이게 정말 웃긴 얘기인데, 그 뭐라도 하라는 말이 꼭 정말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셔도 되고,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책 읽으면 나아진다 이런 거 뭐 하는 사람은 다 웃기다 그랬잖아요. 근데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자기가 하다못해 십자수를 하든 뭔가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라도. 산책도 정말 좋아요. 산책 안 하시는 분이 산책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신경을 쓸 수 있는 일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울증을 좀 벗어나는데, 그때는 제 경험상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 별거 다 했어요. 제 원래 음악도 했었고, 이제 그거 그만두고 나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해볼까. 이제 한국의 영상,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면 그게 한국에 그게 붐이 되기 전에 먼저 해요. 근데 붐이 되고 나서 제가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영상 편집은 너무 재밌어서 다른 분 거 편집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뭐든 좋아요. 이제 저같이 그냥 카메라 들고 나와서 유튜브 촬영하셔도 돼요. 저같이 일기식으로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 것도 좋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자신한테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는 마음을 크게 먹고 노력을 해야 이제 더 이제 병원에서 받는 치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저라고 카메라 들고 이런 거 찍겠어요? 저 지금 얼굴도 잘 못 찍잖아요. 아까 인사할 때 잠깐 보여드렸죠. 제가 얼굴이 그래서 얼굴을 안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찍고 나서 그 친구, 제가 말했던 뉴질랜드 사시는 분하고 서울 사시는 분들하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이거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응원 받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 그분 댓글도 저한테 정말 갑자기 폭발력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댓글이었거든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우울증은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겨내니까 많은 사람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은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줄어든다 그러나? 하여튼 뭐라 그랬지? 하여튼 그러잖아요. 아픔을 나눌수록 좋다고. 네, 저의 마인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도와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세요. 아,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되는지 아시더라고요. 정말 제 주위엔 좋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잠깐 쉬었다 갈까? 어, 이제 잠깐 앉아서 쉬다가 다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다가 이제 집에 가야죠. 제가 이거 찍으러 나올 때마다 밥을 안 먹고 나와요. 아까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은 저녁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은 절대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예, 절대 혼자서 이겨낼 수 없고요. 주변의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따가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또 버스 타고 가려고요. 내려오는 건 좋은데,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 예,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도 마르고요. 음료수 하나, 삼다수 하나 사 먹어야겠네요. 제주도 그게 좋은 거예요. 삼다수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서울 가서 삼다수 사 먹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더라고. 이따 오늘 산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집에 가서 열심히 편집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막도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자막 넣으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써야겠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저한테 힘을 주셨던 분들에게도 매번 감사드리고 있고, 제 친구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겠네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